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첫 소식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가려져 있긴 합니다만 이 4.2 재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인용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12일 이전에 나면요. 일정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네, 우리 지역 포함해서 22명을 다시 선출한다지요? 네, 교육감은 부산 한 곳이고요. 구시 군회장은 경북 김천시 등 5곳, 그리고 시도의원은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 등을 포함한 8곳, 그리고 구시 군의원은 경북 고령군을 포함한 8곳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13일에서 14일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요. 20일부터 선거 기간이 개시됩니다. 28일에서 29일은 사전 투표, 그리고 본 투표는 4월 2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는 뭔가 다시 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보궐선거 사유는요. 당선 무효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지역 위주로 좀 사례를 살펴보면요. 경북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김충섭 국민의힘 전 소속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에 설과 추석 명절 즈음에서 이 선거 구민들에게 현금과 술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이 돼서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대구시의원의 경우 이 전태선 전 의원이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네, 이런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본인들 책임이 좀 있으면 무공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다지요? 귀책 사유가 있는데도 이 경선을 통해 후보를 내기로 한 게 앞서 말씀드린 김천시장입니다. 예비 후보들의 경쟁이 엄청 치열했는데요. 최근에 배나코 전 김천시 의회 의장을 후보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좀 보면요. 국민의힘 소속 전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1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당선이 된 이후에 백지 신탁하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불복하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때도 이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한다면서 비판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구에만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다면서 무공천을 확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이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거제 그리고 아산시장에는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병로 전 담양 군수가요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담양 군수에도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거대 두 정당이 공이 지키지 못할 약속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데 그 속내는 보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텃밭에서 텃밭을 내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재보궐선거가요.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가깝게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 조기 대선에서 민심을 볼 수 있는 풍향계다. 전초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는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요. 모두 28억 5,800여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은요. 모두 해당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거고 이건 모두 우리의 세금이 드는 일입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과 대가가 공당이 지는 게 아니라 유권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유권자들이 매를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투표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는 4일부터 이 초중 고교도 새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 채택률 98.8%, 이 숫자가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교육 현장에 어떤 게 도입된다는 것입니까? 네, 요즘 집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도 이 태블릿 같은 것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징과 이 진도를 파악을 해서 이 각기 다른 콘텐츠, 학습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요. 학습 성향이나 취약점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고 정보를 축적을 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으로 내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교사들 채점 같은 것도 대신해주기 때문에 교사들의 업무 경감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교육비를 낮춘다, 미래 인재 양성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세계 최초 도입이라고 교육부가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26일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좀 지위를 낮추는 초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를 했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단은 교과서 지위를 유지를 하면서 올해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도입 첫 해는 채택을 학교 자율에 맡겼습니다. 채택률이 지역마다 다르지요? 네, 교육부가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AI 교과서 채택률을 발표했는데요. 32%로 학교 10곳 중 3곳이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가 98%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강원 49%, 충북과 경북이 45%, 경기, 제주 44% 순으로 높았습니다. 교육부가 있는 세종은 8%, 전남 9%, 서울도 24%에 그쳤습니다. 이른바 보수 교육감이 있는 곳은 채택률이 높고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곳은 희한하게 낮은 성향을 보였네요.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요, 좀 적극 독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가 AI 교과서 관련해서 좀 시끄럽습니다. 정교조와 대구 교사노조 등 지역 5개 교원단체가요, 280여 명의 초중 고교 교사를 상대로 AI 디지털 교과서 자율 선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60% 응답자의 60%가 이 자율 선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교조는 강은희 대구 교육감이 각 학교에 자율이라는 문구를 공문에서 빼고 보내는 등 압력을 가한 정황이 있다며 이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구교육청은요,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이 수업은 이제 일상화돼 있는 상태다. 그리고 교육부가 발표를 했던 2년 전부터 꾸준히 대구시는 준비를 해왔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1까지 1인 1 스마트 기기가 보급이 돼 있는 상태고 과사용과 역기능 방지를 위해서 많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런 차원에서 채택률이 높은 것이라면서 좀 쏟아지는 비판에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교육감들도 이렇게 온도차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교사나 학부모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가 지난 2023년에요, 이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교육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AI 디지털 교과서 효과와 관련한 9개 항목 중에서 8개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좀 자세히 볼 거는요. 가뜩이나 요즘 집에서 이제 핸드폰 그만 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에 아이들 디지털 기기 너무 과다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부모들 대다수가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의 우려를 크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도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좀 저해할 거다.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스마트 교육이라고 2013년에 도입을 예정을 했던 네. 디지털 교과서 무산됐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조 장관이 이걸 또다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2023년 초에요. 교육부가 이 AI 디지털 교과서 2025년 도입을 이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6월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6개월 만에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요. 1년 2개월 만에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학생 중심의 수업 그리고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효과적인 수단 등으로 설명되긴 하지만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모든 과정이 2년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강한 주도로 추진됐거든요. 그래서 수기 과정이 제대로 없었고 또 효과나 오류,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기기 과의존 이런 우려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우려스럽고요. 의대 정원 문제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정부가 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게 됩니다. 네. 다른 곳이라고 다르지 않겠지만 김 기자 말대로 교육 분야는 정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조례가 대구시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청구할 문턱이 높아지더니 이제는 아예 철벽이 쳐졌다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이 건수 청구 요건이 너무 높아져서 장벽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2023년에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 기준을 서명 받는 기준을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에 늘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무더기로 허위 서명이 발견됐다면서 경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청구 기준 변경 전에 시민단체가 8개 정책토론 청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위기가구 종합지원 정책 토론 청구 하나만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시민단체가 청구한 토론이 미개체 통보를 받았다면서요? 대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대구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그리고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등 14개 시민단체가요. 올해도 1,700여 명이 서명한 이 지원주택 제도화 정책 토론 청구를 대구시에 냈습니다. 하지만 이 토론 불가 의 사유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청구 취지 현안 등을 논의한 결과 다수결로 지원주택 제도화 정책 토론은 안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미개최한다고 대구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회의록 공개도 요구를 했지만 대구시는 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앞서서 행정심판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네, 미개체가 되는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정책 토론을 청구한 시민단체는요, 이 정책 토론을 청구하는 사안이 분명하고 인원도 충족을 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주거 약자에게 임대주택 등 이 주거 공간이나 주거 유지 지원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 관련 조례는요, 서울 그리고 경기 두 곳에 제정이 돼 있는데요. 이 정책 토론으로 이 사업을 바로 추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좀 논의를 해보자 하고 제안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거부하는 것은 그냥 토론 자체를 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정책 토론 청구 조례는요, 대구시가 김범일 시장 당시인 지난 2008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요즘에도 지방자치, 주민참여 이런 얘기가 지방행정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대구시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은혜 기자 이번 주도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